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한 주의 중심 잡아주로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줄 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까지 준비해뒀으니까요.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발 금융위기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등의 시동을 건 미증시를 따라 우리 시장도 상승 마감했지만 3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둔 경계심과 함께 원화 강세폭이 줄어들면서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가량 내려서 개장했지만 장중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전거래일 대비 1원 조금 넘게 오른 1,311원 20전에서 마쳤습니다. 양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2,39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0.4%가량 오름세에서 멈췄고요. 코스닥은 마감 전 동시호가 구간에서 하락 전환까지 나왔었지만 그래도 5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지켜냈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802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800억, 외국인이 550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갔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만 2천억 가까이 담으면서 지수 방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은행 위기가 악화할 경우에는 예금에 대해 추가 보증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위기설에 휩싸이며 전거래의 47% 넘게 하락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30% 가까이 반등하는 등 지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은행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유가 또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는데요.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날보다 2.5% 오른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지난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 시장은 또다시 약세를 보였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187%까지 오르며 전거래일에 비해 25bp 이상 뛰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613%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14.5% 증가로 발표되면서 1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1년 전보다 0.2% 하락했는데 201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내린 겁니다. 연준의 역대급 긴축이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고 인플레이션 고공행진 역시 조금씩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이제 3월 FOMC로 눈을 돌렸는데요. 이번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86.4%까지 높아졌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98%, 나스닥은 1.5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1.3% 상승하면서 이번 달 6일 이후 2주 만에 4,000포인트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자, 모든 종목들이 50% 이상의 높은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세 자릿수 수익 기록 중인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인수설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320% 가까이 기록 중이고요. 위메이드맥스 120%, 갤럭시 ISM도 10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최근에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280%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나머지 모아데이터, SMCNC, 하이드로리튬, 지에넌에너지, 삼화알미늄 같은 종목들까지 모조리 50%에서 80%까지의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수익으로 혼줄 내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저희는 3월 FOMC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은행발 위기 리스크들로 인해서 좀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변동폭이 컸었는데요. 오늘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너비 넥타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 드리고 있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SVB발 이슈로 시작해서 은행권 관련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이슈고 작년에 4% 넘는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느냐 아니면은 일부 은행에 한정된 부분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슈는 한정된 이 은행들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의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이고 미국에서도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호 조치 취할 수 있고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다 보호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미증시조차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이고 은행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엔 또 퍼스트 리퍼블릭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도 걱정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면서 오늘 시장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도 개장 이후에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 시연하시는 모습 보여주실 텐데요. 이 종목 검색기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좀 백과사전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대표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은 시장의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선은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자면은 FOMC 뭐 25bp 인상 쪽으로 많이 기울었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이후의 시장 변동성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25bp 인상 이후에 저희는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하면서 투자 방향을 정하면 될까요? 네, 금리 인상, 25bp 인상하는 부분은 제가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대로 갈 겁니다라고도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장의 발언이 중요한데 369 12월에는 보통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물가 목표치가 이제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는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고 목표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FOMC 이후에는 최근에 이제 은행권들의 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목표치를 좀 올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하시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매파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파적이라고 아이구머니 하실 게 아니라 이번 금융권 이슈 SVB 발로 시작된 CS,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이슈들 이 연준에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미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제롬 파월 연준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죠. 신중한 사람이고 자기 의지를 목표 달성할 때까지 꺾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발언을 하면은 다행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매파적인 의견을 발언을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우리가 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에 의해서 하락 전환이 되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된다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거의 말씀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JP모건 같은 은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JP모건을 비롯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퍼스트 리퍼블릭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 건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장 발언하는 거 이번에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FOMC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걱정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 목표치를 계속 올려서 6%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락 짚고 상반기에 금리 인상 끝난다라고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죠. 그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2,400을 단기적으로 이탈했는데 오히려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2보 전진하려면 1보 후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2,400을 흔들기가 나온 것이고 2,400 회복되면서 안정권에 들어서면 이제는 상단 돌파 시도를 하면서 2,500포인트 넘어서 그 이상 2,000포인트 후반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번 FOMC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순환화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함께 대화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제가 앞서서 백과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항상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그 금융권 위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저희가 그 관련된 섹터를 좀 봐도 되는 시기인가요? 관련된 섹터라면은 은행 섹터를 은행, 말씀하시는 금융 뭐 이런 쪽을 주목을 해봐도 되나요? 왜냐하면 금융- 미국에서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금융위기 나오기 전에 SVB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말씀드린 게
최근에 2차 전지주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면 거의 환경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여러분들도 뭐 또 2차 전지인가 하셨을 텐데 또 차전지.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전지가 쉴 타이밍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한번 순환해야 되는데 2차 전지도 쉬어야지 나중에 또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뒷받침해야 되는 섹터가 첫 번째로 따지면은 반도체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해 초에 좋았지만 지금 쉬고 있는 섹터 중에 은행주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린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은행주를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반등 정도 노리는 건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때 아직까지 미국에 뭐 제 기준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다 해결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려감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굳이 은행주를 매매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현재 구간이라고 하면은 뭐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안정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길게 시간을 투자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주 가능하고 저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저점 찍고 강하게 지난주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들 반도체 섹터들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 이제 K칩수법 이제 상정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로봇 관련주 얘기할 때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AI 쪽에도 자연스럽게 연산 과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도체가 필수로 작용을 하겠죠. 오히려 고부가가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장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은 좋은 섹터들이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은행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물론 미국에서 반등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시 좀 올라올 타이밍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행주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도체주 관련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이후로 좀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앞서서 저희가 2차 전지주 너무 많이 올랐다, 또 차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에코프로 이제 점검을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네네. 근데 저는 그 꼭대기가 뭐 여기가 2층에서 끝인가 하면 또 한 층이 나오고 또 한 층이 나오고 하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담아가도 되는 구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또 차전지라고도 표현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또 지겹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에코프로 우리가 매수 시점부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13만 500원, 14만 원 구간 정도 회복되는 구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바닥에서 사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거 시작 출발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좋은 구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저점에서 사고 싶으면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속도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출발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13만 원, 10만 원대를 1층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대는 2층, 30만 원대는 3층, 40만 원대는 4층이라고 보면은 47만 원까지 갔어야 거의 5층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자, 282.59%나 상승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순환매는 돌 텐데 좀 쉬어가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숨고르기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가 끝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은 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좀 휴식 구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도 에코프로 그룹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일단락 될 때까지는 좀 쉬게 놔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이제 좀 쉬게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제가 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로 저희 이제 노란톡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주의하세요.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뭐 하한가 가고 했었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요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이 항상 들으신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꼭 매도할 타이밍에 왔습니다 하면은 비중이라도 크게 줄여놓으시면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꼭 이렇게 하락을 몸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수익 내주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라도 좀 챙겨 놓으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지에넌 에너지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정말 많은 저희 불기둥 검색기 이 안에서 저희 세력 수급 종목으로 포착을 해드린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슈로 다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었죠. 자, 그래서 관련된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순환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는 3월 2일 날 4,715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포착해 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작하는 단계 구간이에요. 이게 시초가에서 초반에 여러분들께 포착해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전일부터 거래량은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 4,715원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교육을 받고 이 불기둥 검색에 포착된 종목을 체크하셨다라고 하면은 77.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했다라는 거.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한번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려놓고 추후에 조정받으면 다시 보면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점 보시고요. 요 친환경 관련주들로 해서 올해 초부터 해서 여러분 재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다른 섹터들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될지 주변 상황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 에코프로와 지에넌 에너지 두 종목의 수익률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 주도할 sek터 찾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그리고 오늘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수익 이 종목들 가격,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송 종료 이후에 오픈 채팅방에서 앞서 계속해서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종료 전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오늘의 밀키트 종목까지 확인을 해가시고요. 계속해서 대표님께 궁금한 점도 많이 물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 번호입니다. 이재선이나 밀키트 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대표님과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예상지수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8시 52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가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9% 넘게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10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증시 굉장히 좋았고 나스닥 1.5%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도 좀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 가까이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811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수는 개장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대표님과 함께 또 새로운 주도 섹터를 발굴하러 나가 볼 텐데요.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게임주들 어제 좀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후 들어서 살짝 탄력이 빠지기는 했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3개월 만에 외자 판호 발급을 받았다는 소식에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게임주들 좀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는데 이 리오프닝 쪽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한알령 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중국은 자기는 한알령을 뭐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언제나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일 피해는 저는 미세먼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질이 너무나 나쁩니다. 네. 자,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피해를 줄 정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봉쇄 조치를 취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있었는데 이제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뜻이겠죠.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 눈에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크릿컬 업종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제 뭐 실망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뭐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중국은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그쪽으로 보시면 되고, 자, 우리 한알령에 대해서 게임 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 기존에 우리나라 이 엔터 게임 뭐 이런 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진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많이 거뒀었는데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할 때는 단독으로 하지 말고 뭐 합작법인으로 해라라고 해서 진출할 때도 이제 본인들하고 합작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나눠 먹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돈 벌어가는 거 그대로는 못 보겠다. 그리고 나눠 먹자뿐만 아니라 합작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견제할 때도 중국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면은 중국과 협력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기술력은 모두 중국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뺏기기 싫다 보니까 합작법인을 세우는 기업이 있고 아니고 나는 안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이제 그 외자 판호 발급이 이제 다시 한번 일부 종목에 한해서 나온 거죠. 일부 게임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시작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좀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게임주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 그 독일에서 게임스컴에서 3관왕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3관왕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하신 뭐 넥슨 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등등 이런 게임들 주들 여러분들이 저 NC 소프트의 확률형 게임 때문에 좀 게임주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구간으로 돌입하지 않느냐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게 메타버스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로블록스 얘기를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콘텐츠 미래 산업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은 6월에 애플에서 또 MR 기기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월 하순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6월까지 이게 연계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에서 나눠가지고 한번 움직였다가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움직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잘 관찰을 하셨다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덱스터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직 스튜디오 같은 이런 특수효과 관련주들 이쪽이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관련주들 그리고 콘텐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투자할 수 있는 폭이 지금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게임 판호 발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과 콘텐츠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봐야 될 시각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콘텐츠와 메타버스주까지 좀 시각을 넓혀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콘텐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 이번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더글로리 보셨나요?
또 더글로리요. 바빠서 못 보셨다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저에 대해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몇 달 동안 방송을 함께 하면서 대표님이 제가 좀 파악을 해가고 있는데 네. 진짜 여러분 수익 챙겨주시느라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더글로리 못 보셨죠? 네, 시즌 1도 아직 못 봤는데 그 뭐 연지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인들의 그 네. 대화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연진아, 간접적으로. 네. 재선아. 네.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저 그 더글로리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그 시즌 1이 나오고 2가 나오기까지 좀 갭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콘텐츠주들이 작년 한 12월 이후로 3개월 만에 좀 각광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콘텐츠주들이 앞서 대표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인지 저희는 이 섹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맞는 걸까요? 자, 콘텐츠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OTT 시장 봐야 되는데 더글로리 뭐 작년에 우영우 같은 경우도 그랬고 뭐 원래 가장 크게 우리가 얘기하시는 오징어 게임까지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올해 뭐 시즌 2가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또 제2의 부흥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한알령 얘기하고 있었죠. 네, 맞아요. 자, 중국은 넷플릭스가 진출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우리나라가 따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쪽 말고도 중소형사 중에서도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네. 했었는데 이번 한알령이 해제되고 중국이랑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콘텐츠주들이 진출한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진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나라 드라마가 항상 1위를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뭐 좀 이제 어둠의 경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콘텐츠들 다시 한번 또 기존에 있는 글로벌 이 OTT 시장에다가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재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주는 지금이 제가 볼 땐 가장 싼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콘텐츠주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구간이고 상승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좀 허가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 좀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게임주와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흐름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막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우선은 양지수 빨갛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6% 포인트로 보시면 한 20.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408선, 현재 2,410선까지 상승폭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1.1% 넘게 올라서 출발합니다. 811선, 812선 부근에서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양지수는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저희는 한 가지 테마를 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선주입니다.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 이게 가장 최근에 좀 허가가 나온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좀 간만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선주 하면은요. 어떤 게 생각나냐면 한 번 물리면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한 10년 만에 좀 수주 호황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진 못한 것 같고 제가 어제 종목들 좀 보니까 계속해서 좀 되게 장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조선주 뭐 LNG 수주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조선주들 10년 만에 사이클이 돌았으면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조선업 1위를 차지할 때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같은 경우 우리 처음으로 이제 2000포인트 찍고 할 때 이때 주도주 중 하나가 조선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벌크선 컨테이너선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을 다 우리가 제조를 하면서 앞서 나갔었는데 중국에서 단가를 통해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10년 동안 물려있는 이런 분들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게 이제 LNG 쪽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환경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조금은 연료 중에선 친환경 연료에 해당되는 게 LNG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LNG 같은 경우 이제 더욱 더 이제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사실 작년에 러시아가 전쟁을 펼치면서 이게 사실 LNG선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독일을 관통하는 독일로 나가는 이제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뭐 풀었다가 가스관을 잠갔다가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하고 있고,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오픈만 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끝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스관으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배로 날라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LNG 같은 경우는 호황을 또 맞이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조선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개월째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조선주에 관심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10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조선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조선주는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업종 중에서 기술력에서 중국이 따라오고 가격 경쟁으로 해서 우리를 밀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든 LCD든 뭐 이런 분야를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겨냈고, 지금 친환경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 왜 그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경우는 따라와도 LNG선에 대해서 좀 어려우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좀 특수한 기술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육성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은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수중 용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배 멈추는 사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선 배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최소한으로 잡아도, 자, 이 사람이 한 명 역할로 해서 베테랑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은 그분을 역량을 끌어내는데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한 분의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데 15년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 장인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런 장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중국은 그런 사람도 없는 단계고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육성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치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이런 기술력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장을 현대미포조선이라고 보는데, 우리 그 얘기하면서 차트도 간단하게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요 현대일포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은 작년 초부터 해서 이게 7만 원 구간, 7만 원 전후 구간부터 11만 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50%가 넘는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 천장을 만드는 모습, 이 구간에서 천장 2개를 만들면서 고점 징후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더 못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분기로 치면 3분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반년 넘어서 이제 1년으로 향해 달려갈 텐데,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작년 초보다 지금 가격 잘 보세요. 작년 초에 제가 7만 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에요, 지금. LNG 수주는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가격 자체도 좋은데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환율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었죠. 여러분, 달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제자리까지 돌아왔다. 여러분, 그럼 지금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단기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선주는 지금은 정말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잘 잡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너무나도 멋있게 최근에 이제 뭐 테마성처럼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종목들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대장주는 지금 보시는 이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대형주 쪽에서 이 조선주로 아직까지 이 수급이 쏠리기 좀 어렵다 싶으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금 말씀하신 M&A 이슈 때문에 먼저 올라와서 고점 부근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좀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 기자재쪽을 보시면은 적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못 움직일 때 대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성강밴드 같은 경우 제가 가장 1차 옵션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또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 12,000원은 이탈했던 구간을 회복하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위에 있는 21선, 61선 요 구간이 이 저항으로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3,000원 정도 넘어가면 둘 다 제압을 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가격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싸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고요. 나는 속도감 있게 난 길게 기다리는 것보다 한국인답게 빨리빨리 정신에 의거해서 나는 절묘한 타이밍에 매수해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성황밴드 같은 종목 13,000원 회복될 때 방금 보여드린 이 13,000원 돈줄선을 회복하면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또 좋은 성과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구간은 저렴한 구간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 관련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담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주목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조선 관련해서도 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성광밴드 가격선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시장 좀 빠르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양지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으로 매수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기관이 오늘은 4거래일 만에 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이 좀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원 50전 정도 내리면서 1,304원 부근에서의 움직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중국 한알령 해제 리오프닝 쪽 얘기를 했는데 오늘장 철강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철강금속 섹터가 2.5% 정도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키스코홀딩스가 4.4%, 포스코홀딩스는 3.6% 정도 강세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수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 상승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음식료, 담배 업종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하한가 기록했었던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장 13% 급등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IT 부품 업종 2%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미래나노텍이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제 좋은 움직임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하게 두 자릿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좀 살펴보셔야겠죠. 아직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은 없고요. 현재는 탑머티리얼이 21% 그리고 광무가 26% 정도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장에서 우선은 종목별로 개별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포착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종목 검색기는 어떤 종목들이 좀 보고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있는 사이에 또 저희 막내 연구원이 또 부지런하게 또 종목 검색기를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희 연구원들 부지런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보니까 지금 저희 종목 검색기 종목들 간단하게 보면은 뭐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아침부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현재 뭐 8%에서 1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2,000원대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요 2,000원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갭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개장 초에 아래쪽으로 한번 쓱 내려왔었지만 결국은 다 회복이 되고 이제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함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OLED 관련 쪽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 OLED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뭐 XR 기기나 이런 쪽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HP 테크놀로지는 같이 볼 만한 종목이 보통 선익 시스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최근에 저희 그 내일 또 뭐 방송이 될 예정인 풍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15포인트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오큘러스 기존의 메타의 이제 FPCB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수급이 없죠. 이런 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담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콘텐츠주 말씀드렸었는데 위직 스튜디오나 이런 종목 지금 아예 바닥입니다. 15,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요이 땅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14,000원 뭐 후반에 있고 지금 15,000원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 회복만 되면은 2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구간까지 돌파해 낸다라고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30% 이상의 멋진 수익률 단기적으로 기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덱스터 뭐 자이언트 스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 뭐 HPSP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반도체주 지난주에도 핵심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 종목이 좀 올라오고 있고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수익률 상위에도 항상 랭크가 돼 있는데 지금 25,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 2번 저항을 받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25,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이중 천장을 만들고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지금 잘 올라오고 있고 이중 천장을 만들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M&A 부분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3나노 부분 GA부터 시작해서 계속 좋은 소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삼성이 파운드리를 양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 AD 테크놀로지가 1순위입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실 거면 이 종목 보세요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벌써 수익률 200% 넘어갑니다. 이 종목. 예. 이 종목 아직도 저는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3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가온칩스나 뭐 이런 종목들 코아시아 최근에 이슈됐던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전통적인 장비주들 같이 보시면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의 흐름 우선은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 방법은 제가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힌트를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메인 재료는
자,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일부 종목은 이미 올라와서 쉬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아직 출발을 안 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제 탑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한 90%는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라고 들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보면은 사실 마스크 착용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하나둘 늘어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하시면은 이 화장하시는 분들 얼마나 갑갑하십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리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이 절호의 기회고요. 저희가 이미 한 종목 정도는 소개를 저희가 교육방에서 해드렸었는데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바닥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리스크에 넣어놓고 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지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저희와 함께 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였습니다. 자, 이 자세한 종목 앞서서 오픈 채팅방에서 한 종목 이미 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다음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 대응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3989 번호고요.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이제 곧 종료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서 이재선 대표님께 또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